안녕하세요. 건강한 상식입니다. 모두들 건강하신지요? 오늘은 나이 들기 전에 하루빨리 비워야 할 잡동사니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반드시 한 가지만이라도 처분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고 건강한 상식과 함께 건강해지세요. 샤워 후 발을 닦은 수건으로 무심코 몸이나 얼굴을 닦게 되면 발에 있는 무좀균이나 화장실의 세균 그대로 피부로 옮겨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수건을 빨 때는 다른 빨래와 함께 세탁기에 돌리는 것보다 수건만 따로 빼서 세탁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너무 해진 수건은 수건보다 걸레 혹은 먼지를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중 네 번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입니다. 사실 우리는 손이 자주 가는 옷만 입지 잘 안 입게 되는 옷들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옷이 어울리지도 않고 비싸게 산 옷이면 더 애착이 가서 입지도 않지만 아까워서 지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 입는 옷들을 정리하지 못하면 다른 옷들도 정리가 안 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간혹 옷장이 너무 크면 무언가를 채워넣고자 하는 욕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장의 크기를 반으로 줄이는 것도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입는 옷 외에도 목이 늘어난 티셔츠도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늘어진 티셔츠는 여름에 잘 때 더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유독 잠잘 때 시원하거나 편안한 티가 있다면 한두 개 정도만 간직하고 나머지 목 늘어난 티셔츠는 처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버리기는 아깝지만 안 입는 옷이 있다면 중고로 팔거나 아름다운 가게라는 곳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쁜 옷이나 브랜드가 아니라면 팔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아름다운 가게에 기부를 해보세요. 이미 아는 사람들도 많으시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하자면 아름다운 가게는 2002년 출범한 비영리기구이자 사회적 기업입니다. 아름다운 가게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이자 비전은 나눔과 순환, 그리고 시민의 참여라고 합니다. 각 지역마다 아름다운 가게가 있을 것입니다. 직접 옷을 가져다 주거나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수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많이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을 잘 입으려면 옷 정리를 잘해야 한다는 말도 있듯 입지 않는 옷 정리가 우선입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5번째는 1년 이상 된 속옷입니다. 물론 속옷을 여러 장으로 입으면 교체 주기도 늘어납니다. 이는 수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속옷도 교체 주기가 짧다고 합니다. 속옷은 우리의 몸과 가장 가까이 있으며 피부와 장시간 밀착되어 있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속옷 관리를 소홀히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속옷 세탁 시에는 옷과 분리해 세제를 푼 물에 손 세탁을 해야 오래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가피하게 세탁기로 세탁해야 할 때는 세탁망에 넣어 울코스로 세탁하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특히 속옷은 세탁한 후에도 완전한 살균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뉴욕대 미생물 병리학과 필립 티에르노 교수는 속옷은 아무리 깨끗이 빨래해도 박테리아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속옷의 보관 기간을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세탁기에 돌린 속옷에서 평균 0.1개 대변이 검출됐다고 밝혀진 연구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도 속옷은 매일 갈아입고 주기적으로 교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권합니다. 속옷 교체 주기는 6개월이라 말하지만 이렇게 너무 자주 교체하면 이 또한 쓰레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1년 정도는 입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속옷을 헌옷함에 버리는 분들이 있는데
속옷은 쓰레기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6번째는 유행이 진한 선글라스 등의 액세서리입니다. 아마 같이 사는 가족 중에 이런 액세서리들을 좋아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쇼핑을 좋아하는 배우자와 같이 산다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어차피 유행 지나면 잘 안 쓰는 경우도 많으니 1년에 1개 정도만 사라고 강하게 얘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행에 민감하다 보니 한번 사놓고 몇 년 지나면 촌스러워 보여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다 쓰레기가 될 뿐입니다.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건을 구매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건을 구매하지 않아야 할 1순위가 바로 이런 유행에 민감한 물건들입니다. 유행할 당시에는 가격이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몇 년만 지나도 한창 유행할 때 비싸게 구입한 것들이라 버리기 쉽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소비는 지양해야 합니다. 유행 따라 살려면 옷값, 액세서리 값으로 지출해야 하는 돈이 얼마나 될까요? 어차피 안 쓸 유행 지난 것들은 나눔을 하거나 처분하고 앞으로 소비를 하지 않는다는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선글라스나 안경은 모두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7번째는 안 쓰는 이불입니다. 이불은 부피도 커서 내 장롱의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특히나 색이 바래고 오염된 이불은 아무리 빨아도 찝찝할 수 있습니다. 이불은 헌옷 수거함에 넣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용하던 이불은 재활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는 방법에 맞게 처리해야 합니다. 만약 이불을 헌옷 수거함에 넣는다면 과태료를 물 수도 있다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불을 버리기 가장 쉬운 방법은 그냥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크기가 너무 큰 경우라면 대형 폐기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스티커를 구입한 후 버리면 됩니다. 버리기 너무 아깝다 하시면 가까운 동물센터나 쉼터에 기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동물센터의 경우 주소를 알려주면 무단으로 동물들을 버리고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소를 잘 보여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센터에 기부를 하려면 직접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쉼터의 경우 기부한 이불은 바닥 깔개로 사용되어 겨울철 아이들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한기를 막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냥 버리기 전에 좋은 곳에 쓰일 만한 곳이 있는지 유기견 센터나 쉼터에 문의를 해보세요.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8번째는 흰색이 보일 정도로 기스가 난 프라이팬입니다. 예전에 유명한 맛집에 가면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 코팅, 벗겨진 솥에 10년 전부터 요리한 듯한 것을 사용하는 모습이 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뭔가 오래 쓰는 것이 장인 같아 보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밖에 아직도 코팅이 벗겨져 하얘진 프라이팬에 아무렇지 않게 조리하는 식당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이런 프라이팬은 빨리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를 할 때 프라이팬을 쇠숟가락이나 스테인레스 주걱으로 휘저으면 프라이팬의 코팅이 쉽게 벗겨지고 마모될 수 있습니다. 또 오랜 시간 가열하거나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조리한 후 프라이팬에 방치하면 코팅층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프라이팬으로 조리한 음식은 가능한 빨리 다른 접시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속 수세미로 프라이팬을 세게 문질러 씻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수세미로 생긴 프라이팬의 흠집 사이로 이물질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의 경우 고철류로 배출해주고 손잡이가 만약 플라스틱 재질이라면 나사로 분해해 따로 배출해 주어야 합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9번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입니다. 이는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먹는 집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바로 플라스틱으로 분리수거를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집에 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회용기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 양이 상당하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집에 쌓아두고 반찬통으로 사용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배달 플라스틱 용기들은 이틀에 1kg씩 가정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이런 플라스틱 용기를 두고 최악의 발명품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버려지는 폐플라스틱은 수거 후 세척과 파쇄 등을 거쳐 새 플라스틱 제품이 되기도 하고 섬유를 만드는 원사로 재탄생의 의류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라스틱 통계 수치에는 폐플라스틱을 난방 등 연료로 쓰는 에너지와 재활용률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열에너지를 일부 얻는다는 측면에서 재활용으로 인정하는 것이지만 탄소 배출 측면에서 플라스틱을 태워 없애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 엄격한 의미의 재활용률은 절반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번거로울 수 있으나 매장에 직접 용기를 가져가 음식을 담아올 수도 있고 일회용 수저 포크는 빼달라고 요청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마지막 10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옛말에 깨진 그릇은 쓰면 복 나간다라는 말도 있긴 하나 사실은 그릇이 깨진 부분에서 가루가 나와 음식에 들어가거나 흠이 점점 커져서 그릇이 두동강 날 수 있기 때문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하다 간혹 피가 났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깨진 그릇이나 접시는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깨진 그릇은 수거할 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지 않게 신문지 등으로 싸서 버려주어야 합니다. 불연성 쓰레기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데 지역 내 마트, 주민센터, 철물점 등에서 살 수 있습니다. 아니면 클린하우스에 따로 깨진 그릇을 버리는 곳이 있으니 거기에 버리셔도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이 들기 전 하루빨리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첫째는 잘 안 쓰는 운동기구, 둘째는 인조 가죽으로 된 옷이나 신발 혹은 가방, 셋째는 오래된 수건, 넷째는 2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나 목이 늘어난 티셔츠, 다섯째는 1년 이상 된 속옷, 여섯째는 유행이 지난 액세서리, 일곱째는 안 쓰는 이불, 여덟째는 코팅이 다 벗겨진 프라이팬, 아홉째는 배달 플라스틱 일회용기, 마지막 10번째는 깨진 그릇과 접시입니다. 버리기 아까운 물건들은 기부를 하기도 하지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간혹 기부센터에 기부하면 옷들이 다시 다 사용되어지는 줄 알고 막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옷들이 재활용될 수 없고 막대한 양의 옷들이 불필요하게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나라로 가서 다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물론 이미 처분해야 할 옷들은 기부라도 해서 좋은 곳에 쓰이면 좋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기부할 옷을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버리는 것도 버리는 거지만 필요하지 않으면 사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원래 정리정돈을 좋아했지만 지금은 아예 물건을 안 산다고 합니다. 친정집 물건 치우다가 돌아가시면 다 쓸데없음을 깨닫고 내 물건도 나 죽으면 남은 사람들이 치우느라 애쓰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나 나이가 들면 물건을 채우는 것보다 우리는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물건에 대한 소비보다는 경험에 소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듯 이미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어쩔 수 없이 처분해야겠지만 앞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것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통해 앞으로 물건은 비우고 더욱이 마음은 채워지는 노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비로 스트레스를 풀기보단 가볍게 집 앞 산책, 등산,
건강하고 맛있는 요리해 먹기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 봤습니다. 건강한 상식과 함께 비우면 행복해지는 하루를 경험하는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든 구독자분들의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